맞고요. 이어서 김동섭의 인사이트 곧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장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관세 결정 보류하겠다, 6개월 연장하겠다라는 소식과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은 제외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뉴욕장에도 분명 이슈가 됐었는데요. 분위기 어떻게 반영될까요? 사실은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나온 건 이 재료가 추세를 끌고 가는 재료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호재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미국 시장이 이틀간 상승을 했어요. 첫째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발언을 유세를 가기 전에 백악관에서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날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관세 보류, 이게 이제 또 6개월 보류를 했죠. 한국은 또 제외를 시키고요. 그래서 또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추세적 재료는 아니다라는 것이 일본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료가 너무 없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 웬만한 호재 같은 건 다 재료로 반영되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끝났지만 사실 중요한 이슈는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입니다.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분명히 이틀 전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바로 화웨이 제재를 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협상의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좋다, 하겠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안 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 그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의지가 없죠. 특히 다음 달에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낼지 이런 것도 기대가 되는 판국에 또 제재를 가한다. 국가 비상상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지금 협상을 바로 하는 의지는 없는 거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계속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미국 시장은 지금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특히 다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월봉이 2개의 캔들을 메웠어요. 이 월봉을 보시면 2개의 캔들을 다 메워준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캔들로 보면 사실 미국 시장이 이달의 방향성을 확인시킬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직 16일이니까 5월로 보면 아직 절반이 남아있어요. 절반 동안 이 위까지 다 끌어올려서 아랫거리가 길어진 캔들의 양봉이 나온다면 연장선까지 가는 걸 열어둬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만 이 상태 정도나 더 밀려서 끝나면 상당히 좀 피곤한 장이 미국장에서 연출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월봉이라는 것은 한 달 안에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0%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목균형표상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완벽하게 조정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는지 안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 공간과 요 공간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인드를 약간 보류하거나 접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거든요. 중국이 그 14일 날 무역전쟁 본격화기 전에 이제 유동성을 한 34조 정도를 시장에 투입을 합니다. 이유는 무역분쟁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게 34조 유동성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경기부양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거 경기부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무역분쟁 때문에 중국 내 기업들이 회사채 문제가 발생한 지가 벌써 제 기억으로 한 4개월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채가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34조를 투입해가지고 중국과처럼 큰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걸 살릴 수 있다? 어림없죠. 그렇다면 지금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나와야 되는데 금리 인하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지준율 인하 가지고도 안 되죠. 지준율 인하라는 건 뭡니까? 기업에게 대출을 더해줄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것 정도에 불과한 되거든요.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나와야
사실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까요? 이 상해 지수가 제가 한번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때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돼야만 된다. 근데 그 시점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추후 새로운 경기 부양이 나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원점 회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서 나온 이 재료는 추후 경기 부양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걸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가면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만약 거기서 금리나 시그널이 나온다면 한번 기대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거는 별로 재료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내 시장이 아시겠지만 아주 잘 버팁니다. 잘 버티는데 한 달간 코스피가 8%를 하락했어요. 근데 이게 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이건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반등 확률을 75%입니다. 증권사에서요. 근데 이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그게 반복됐었는데 2017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한 75% 이상을 보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얼마 전에 제가 방송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2050에서는 지지가 될 거다. 증권사에서 계속 그거 시그널을 내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증권사 시그널을 내보내주고 있다는 거는 증권사의 여기가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치선을 확보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차트에 나와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일봉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봉을 보시면 여기서 안 빠지고 계속 기관이 받쳤던 기억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게 기관이 들어왔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현재 기관 자리입니다. 이거를 제가 주봉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러니까 여기는 기관들이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기관이 방어해야 될 자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제 조건 하나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가 최소한 1140원, 50원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 지금의 자리 205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뷰를 건네주셨습니다.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낙폭을 조금 더 키웁니다. 중국장 개장과 동시에 낙폭 좀 줄이다가 분위기 달리 반전해 나가고 있네요.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 개수도 800여 개입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저희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